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 2,000명 이상을 미네소타에 투입해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자들까지 동시에 잡는 통합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비자본들을 요구하는 국가들을 38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데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새 임시정부가 제재받은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업계 고용이 12월에 4만 1,000개에 그쳐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의결권 자문사 대신 자체 인공지능 AI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 2,000명 이상을 미네소타에 투입해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사상 처음으로 전개하는 최대 규모의 이번 작전에선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사기 등 형사 범죄자들까지 동시 체포하는 통합작전을 펼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벽부터 한 곳에 무려 2,000명 이상 이민 단속 요원들이 투입된 초대형 작전이 개시돼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일터급습을 통한 불법 고용 포착, 사기 등 형사 범죄자들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새로운 전방위 체포 추방 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방 소셜기금 횡령 사기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쌍둥이 도시들의 아이스와 HSI,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사상 최대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대표적인 두 도시들에 투입된 이민 단속 요원들만 해도 2,000명 이상으로 한 번에 300~400명 동원되던 첫 해의 작전보다 5배 이상 증강되고 강력해졌습니다. 사상 최대 체포 추방 작전 현장에는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출동했습니다. 미네소타에만 한꺼번에 2,000명 이상 투입된 이민 단속 요원들 중에서 75%인 1,500명은 아이스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을 전담하고 있는 ERO 요원들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아이스 ERO는 사전 정보로 추적하거나 심지어는 불신 검문으로 불법 체류자, 형사범죄 외국인, 일반 이민법 위반자들을 중점 체포해 이민 구치 시설로 이송하고 신속 추방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아이스 ERO 요원들 1,500명 중에는 최근 새로 선발돼 훈련을 마친 신임 요원들도 처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투입 요원들은 주로 경찰 등 다른 사법당국에서 근무한 경력들이 있어 작전에 생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아계 10만 명 안팎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으나 이들의 60%인 6만여 명은 미국서 태어난 출생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만 명도 87%인 3만 5천 명은 귀화 시민권자들이어서 불법 이민 단속과는 관련이 적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식료품이나 보육시설,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연방지원금 180억 달러 중에 절반인 90억 달러나 횡령한 사기 스캔들에 개입된 소말리아계를 중심으로 이미 신분과 상관없이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들만 그린카드와 시민권 박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투입된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는 불법 고용 단속을 위한 일터급습을 전담하고 있어 이번 작전에서도 일터급습으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 고용주들까지 체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SI는 또 인신매매를 비롯한 이민사회의 특정 범죄를 추적하는 전문가들이어서 범죄 퇴치 작전에 선봉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보다 더 공격적인 작전을 펼쳐본 국경순찰대에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이 이끄는 250명 내지 300명도 별도로 투입돼 얼굴 생김새나 사용 언어만 보고 듣고도 체포 연행하는 무차별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일드케어 보육시설을 비롯한 웰페어 사회안전망 연방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100억 달러나 동결한 민주당 5개 주인 미네소타에 이어 일리노이, 뉴욕,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로 초대형 체포 추방 작전을
잇따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소 $5,000, 최대 $15,000의 비자 본드를 요구하는 국가들을 25개국을 추가해 38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상당수 여행 금지국들과도 겹치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하거나 사업자 우려할 경우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할 때 미국 영사가 정해주는 비자 본드 금액을 납부해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올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비자 본드 부과 대상 국가들이 21일부터는 25개국이 추가돼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미 국무부는 1월 21일부터 비자 본드를 내야 하는 국가들로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25개국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추가된 25개국에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쿠바, 도미니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1월 1일부터 비자 본드를 부과받아온 부탄, 보츠와나, 기니 등 13개국에다가 25개국이 추가돼 38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행 금지 국가들은 39개국이고 두 범주에 겹치는 국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비자 본드 대상국 출신들로 미국에 반드시 오려는 경우 최소 $5,000, 최대 $15,000의 비자 본드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자 본드액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할 때 미국 영사가 결정해 줍니다. 비자 본드를 납부해야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본드를 부과받은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어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가 인용한 2024 회계연도 미국의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탄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27.75%나 되고 미국에 눌러앉는 비율도 21%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받고 있는 미얀마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무려 38.15%나 되고 그중에 대부분인 37.84%는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베네수엘라는 8.6%, 쿠바는 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비자 면제국인 한국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0.26%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비자 면제국들의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0.49%로 나타나 한국인들은 그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로부터 1차로 5천만 배럴의 고품질 원유를 받기로 했고 앞으로도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18개월이면 재건할 수 있다며 새 임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협력을 약속받고 본격적인 석유 협력 사업에 돌입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 보부를 뉴욕으로 압승해온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로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사업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의 새 임시정부가 제재받은 고품질 원유를 3천만 내지 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품질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산 원유 5천만 배럴을 즉시 수송선으로 남부 걸프만 지역으로 가져와 정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넘겨주는 5천만 배럴은 석유 시장에서 시가로 판매하고 나의 통제 아래 그 판매 대금은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340만 배럴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건네받기로 합의한 3천만 내지 5천만 배럴은 10배 내지 15배나 되는 상당한 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1차 5천만 배럴을 넘겨봤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무기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석유업계가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출해 석유시설 재건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석유업계 CEO들과 회동을 갖고 베네수엘라 재진출과 석유시설 재건, 새로운 시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베네수엘라 남아있는 세브론에 이어 엑슨모빌 등이 다시 진출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1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급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업계에 막대한 자금과 첨단 기술로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을 재건하는데 18개월이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3,030억 배럴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현재 최고의 기술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이 본격 협력하면 이른 시일 내 생산량을 급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하 깊숙이 파쇄해 원유를 뽑아 올리는 쉐일 석유와 가스 추출로 현재 하루 1,380만 배럴로 세계 1위의 석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통제하게 되면 전 세계 오일 공급과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확보에도 일격을 가할 수 있고 쿠바까지 압박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민간업계 고용이 12월에 4만 1,000개에 그쳐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에 마이너스 2만 9천 개 감소보다는 반등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4만 8천 개에는 못 미친 겁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이 12월에도 여전히 냉각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을 집계하고 있는 ADP는 12월에 민간 고용이 4만 1,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11월에 마이너스 2만 9천 개 감소보다는 다시 플러스로 반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의 4만 8천 개 증가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건전 성장을 이어가려면 한 달에 8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에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근래 들어 크게 둔화, 냉각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을 제외하고 민간업계 고용에서 종업원 500인 이하의 회사나 업체들에서 대부분의 고용 증가를 점유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고작 2,000명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ADP는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2월 민간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에서 무역과 수송, 유틸리티 업종에서 11,000명을 증원했고 재정 서비스에서도 6,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2만 9천 명이나 대거 줄었습니다. 정보 서비스에서도 12,000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의 제조업에서도 5,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표까지 포함하는 미국의 전체 12월 고용지표가 9일 발표되는데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이제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냉각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으며 특히 미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에서 70%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여서 고용과 소비가 미국 경제 버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자체 인공지능 AI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JP모건은 내부 플랫폼인 플록시 IQ를 통해 수천 개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펀드 매니저에게 찬반 결정에 참고가 될 추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외부 의결권 자문사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요. AI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부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의 의결권 자문사 대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여부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나 은행들은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모두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들 자문사에 의존해왔습니다. JP모건이 도입하기로 한 프록시 IQ는 과거 주주총회 안건과 의결 결과, 기업의 재무 정보와 지배구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참고용 추천을 제공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JP모건 측은 이 플랫폼이 3,000개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할 수 있으며 기존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자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권고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자문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다수의 기관 투자자가 비슷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판단의 획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 역시 최근 의결권 자문사를 둘러싼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자문사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의결권 자문사의 시장 내 역할과 영향력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의 이번 결정이 곧바로 의결권 자문사 시장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JP모건처럼 자체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록시 IQ 역시 최종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대상 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의결권 자문사의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주주총회 안건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내부 기준과 자체 분석 시스템을 병행해 활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